그 차가 아주 그 실내도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겉도 아주 도장도 잘 돼 있고 반짝거리는 그런 차라고 합시다. 근데 그 차가 단 두 가지가 좀 빠져 있어요. 엔진도 뭐 아주 좋은 그런 최고 사양의 그 엔진인데 브레이크하고 그리고 엑셀레이터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 차가 제대로 굴러다닐 수가 있을까요? 엑셀레이터가 없으니까 가속하지 못해서 전혀 나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속을 어떻게 그냥 신비하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달리는 가운데 설 수 없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그 차가 좋은 어떤 사양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차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브레이크의 그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제대로 돼야 차로서 이렇게 굴러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의 그 봄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아직 그냥 늦봄도 아닌 이른 봄을 갖다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도 악셀레이터도 필요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먼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그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 없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와도 또 내일을 위해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또 학원에 가서 무언가를 갖다 배우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에다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씩 된다 한다면 스마트폰 게임이나 PC 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악셀레터를 갖다가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브레이크를 갖다가 악셀레터와 동시에 밟으면은 차는 굴러가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한쪽에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에 악셀레이터를 갖다가 밟아야만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더 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항상 나 공부를 많이 했다, 충분히 했다 하는 그 얘기들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근데 위로 갈수록 정말 그 공부를 잘 한다는 학생들일수록 항상 쫓기듯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정말 부족한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참 역설이죠. 오히려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학생이 나는 공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이 한 학생이니까 나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공부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자가 논어에서처럼 하기 시습지 불력 여러와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정말 어떻게 즐겁지 않겠냐 하는 얘기했는데 실제로 공부해서 막 즐겁고 그렇게 배우는 유레카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쁨을 갖다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는 힘든 거예요. 공부는 힘들다는 그 전제를 갖다가 딱 덜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면요 상당히 이거는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늘 즐겁게 공부하고 놀듯이 배워도 실력이 느는 공부는 없다는 겁니다. 머리도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괴롭고 마음도 막 부담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나를 보면서 관찰해서 발견한 거죠. 공부는 아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것이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늘 수 있는 그런 공부는 없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명심보감을 보면요. 소년이노 학난성 하니
일촌광음 불가경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권한다 하는 그 권학편에 나오는 그 글인데, 소녀는 늙기 쉽고 그런데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예,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는데 우리의 젊음도 그렇게 해서 빨리 다 지나가 버리는데, 뭔가를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해보면 너무 나이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를 바꾸려고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하는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삶을 다 살아본 다음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니까 내가 이런 꿈을 찾아서 이제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면 우리는 80이 돼 있고 90이 돼 있다는 거죠. 분명히 깨달았어요. 인생을 다시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는 깨달음이 없고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을 때는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팔 저울의 그 접시들과 같은 건데, 어느 한쪽이 너무 기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시간이 있을 때 깨달음을 갖다가 남의 것을 빌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 읽어라, 책을 읽어라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어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를 성경에서 얻을 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처럼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내가 공부도 하겠다 하는 얘기는요, 그것은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공부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려면요, 미쳐야 돼요.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뭔가에 깊이 몰입해 있지 못하면요, 거기서 뭔가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 명심보감 권학편에 보면은 주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금년에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 달은 가니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늙었구나. 이 누구의 허물인가. 그러니까 일과 배움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절대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그만큼 분명한 사실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하는 만큼이나 아주 분명한 인생의 진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내일이 되어도 그 일을 또 내일로 미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시간만 축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부든 일이든 우리의 짧은 인생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공부를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한 그 대치동에 있는 한 어린 그 중학생이 그 올린 무슨 글을 봤는데, 뭐냐면 중학교에 딱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갖다 반납했다는 거예요.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잘 신기한데 반납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이 핸드폰을 언제부턴가 늘 끼고 다니더래요. 그리고 핸드폰 없이는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그 반납했대요. 대단한 아이다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아이가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궁금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 뭔가 그 정도 결심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적어도 시험을 준비한다면 그 준비하는 1년 동안은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외로운 섬에 혼자 있다. 친구도 없고 다른 오락거리도 없다.
매일 먹을 것만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이 무인도에는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없다. 그리고 내가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나 식당도 없다. 다만 수능 참고서와 문제집, 필기도구만 내게 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 섬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악습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그 상황이나 처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불행하다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밥 걱정, 옷 걱정, 돈 걱정 없고 내가 공부만 하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도 대주는 넉넉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구상 전체에 여러분 또래의 젊은이들의 이렇게 생각해서 청소년들의 비교해서 보면요, 이것은 정말 많은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에게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땅에 태어난, 그리고 북한 땅에 태어난 그 청소년들, 여러분 또래의 그 청소년들이 뭐 특별히 나쁜 일을 저질러서 거기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끔 YTN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중간에 그 나오잖아요. 물이 오염된 줄 알면서도 그 물을 뚫어 막 몇 킬로 가가지고 플라스틱 병 아주 뿌옇게 정말 오염된 그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그거 이렇게 떠먹고, 그게 하루 일과예요. 하루 일과예요.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해서 막 산도 돌아다니고 뭐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물고기 잡고 그렇게 하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그 하루의 일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또래들이 많다고요. 뭐 이 그 또래들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또래들이 게으르거나 악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거기 태어난 거예요. 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교육 지옥에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푸념도 하고 너무 여기는 경쟁이 심해서 살기 어렵다 하지만요, 역설적으로 바꿔서 보면요,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대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돈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오직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얘기 딱 끊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서 한두 사람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야 지금 공부만 할 때가 아니지, 너 공부 잠깐 접어놓고, 아니면 야 사람이 공부만 해야 되냐, 공부 포기하고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와라, 집안이 어려운데 너라도 이렇게 벌어야지, 밥벌이에 전념하라고 조언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달콤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건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달콤함에 빠지면요, 나는 불쌍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좀 놀아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를 스스로 주게 돼요. 쉴 때 쉬어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연민 속에서 그 쉬는 것은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족쇄를 자기 발에다 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고통을 즐거워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통은 괴롭고 아픈 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통 자체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 고통을 즐거워할 수 있냐면요, 고통이 주는 의미, 그리고 고통의 열매를 깨달을 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되게 힘들지만 이 고통을 잘 견뎌내면 내가 이 끝에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서 그 선수들이요, 매일같이 정말로 혹독한 식이 조절도 하면서 정말 체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그리고 또 역도 선수들 그 무거운 짐 주면서 여기 그냥 팔다리 어깨 계속 쑤시고 한데 파스 붙여가면서 그 어려운 훈련들을 다 참는 거예요. 왜요? 4년 뒤에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받을 그 몇 분을 위해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견디고 참는 거죠.
고통과 환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심어준대요. 인내는 참을성이죠. 그 인내가 연단을 심어주면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란 것 자체는 별것 아닌 것처럼 괴롭고 피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속사람이 다듬어진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는 것을 보세요. 사실 저도 여러분 또래는요, 내가 언제 좀 20대가 될까? 그리고 내가 언제 이제 30대가 될까? 30대 정도가 돼서 사회생활도 하고 용돈을 받지 않아도 내가 그냥 월급을 받아서 여유 있게 정말 그 베풀 수도 있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때는 되게 안 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상당히 빨리 가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예요. 뭐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요. 금방 1월이에요. 2월이 가는 건 더 빠른 거예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다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 시간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올해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채 10달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쉬고, 햇빛이 좋으면 맑아서 소풍 가고, 피곤하면 졸려서 자고, 몸이 개운하면 친구들과 놀만한 날이니까 또 나가서 논다고 한다면 이 10달이라고 하는 시간도 채 한 달이 되지 못하게 우리가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상황을요, 비가 오면 바깥에 비 내리니까 두문불출하고 그날은 책과 씨름하고, 햇빛 좋고 공기 맑은 날에는 수험 생활이 끝나고 대학에 합격한 후에 거닐 그 캠퍼스를 상상하면서 공부하고, 피곤하면 찬물로 세수하고 줄넘기하고 팔굽혀펴기 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체력을 키워서 더 공부하고, 몸이 개운하면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딴 날보다 조금 더 하고, 똑같은 이유인데 하지 못할 이유도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긍정적인 이유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뭔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지났다고 다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어를 배워보면 알겠지만은 외국어를 20년째 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뭘 했냐가 다른 거죠. 매일 굿모닝 굿모닝만 하는 거 20년 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회화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에는요, 집중해서 괴로운 시간, 그리고 강도가 높은 인텐시브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량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국내 프로야구 25년 25년이 됐을 때 그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통산 200승을 달성했던 하나의 그 송진우 투수라고 하는 투수가 있어요. 이 투수는 지독한 연습과 그리고 꾸준함이 탁월함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런 신념을 갖다 실천한 투수로 유명해요. 이 송진우 투수가 40이 넘은 나이에도 마운드를 지켰죠.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는 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야구 외에 딴 일 안 합니다. 늘 야구에만 집중하고요. 가장 일찍 선수들 가운데서 팀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일찍 운동장에 나가서 부지런히 훈련한 다음에 그리고 일찍 집에 와서 또 쉬고 딴 일을 하지 않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운동했어. 아유 막 땀도 많이 흘리고 되게 더운 날 운동했어. 오늘은 맥주 마시고 나 막 실컷 자야 돼.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밤 늦게 이렇게 보내야 돼. 왜? 나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즐겁죠. 그 시간은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컨디션이 무너져서 그 다음날 훈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그 노는 시간도 다 절제하면서 오로지 연습을 위해서 자기를 맞춰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훈련을 쉬는 날은
1년 중에 훈련을 쉬는 날은 경기에 등판하는 날뿐이다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날은 어떠냐면 계속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그 현역 최다승을 올렸던 로켓맨이라고 불리던 로저 클레멘스 선수도 상당히 지독한 그 연습벌레였던 거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남들하고 똑같이 쉬고 똑같이 자고 남들과 똑같이 느슨하면서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겠다, 성과를 얻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던 도둑놈 심보죠.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 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학교나 학원을 갈 때 나는 가장 먼저 거의 도착을 하겠다. 그리고 가장 늦게 하원하겠다. 그리고 가장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깨어있는 시간에는 화장실 가고 식사하는 시간, 씻는 시간도 아껴서 오로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을 위한 공부에다가만 내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실천이 되어야 그때 정말로 뜨겁게 실력이 느는 그런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비들은요, 나는 죽더라도 공부하다 죽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와서 경쟁이 심해지고 뭐 수능 시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 민족은 DNA 자체가 공부에다가 목숨을 걸고 학문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 민족이었어요. 조상 때부터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도 이기고 그리고 학문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런 승부욕과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실력이 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고 성실하십시오. 무슨 목표를 세우든지 정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42.195km를 뛰는 마라토너는 자기가 힘들다고 그 일을 소리내서 불평하는 데 시간을 보내거나 코스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하고 이렇게 아는 지인이 거기 서 있다고 해서 말을 건네고 대화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요, 결코 그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호흡이 말리고 그리고 페이스가 이렇게 감겨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시험에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인내는요, 공부하는 것의 어려움을 참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시간을 좀 먹는 다른 그 활동에 대한 유혹들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해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일에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의 단속을 다른 사람들의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단속하면서 나는 만약에 전쟁이 나서 이 대치동에 포탄이 쏟아지더라도 나는 그 포탄 사이를 피하면서 학교에 가고 그리고 학원에 가서 내 목표를 이룰 것이다 하는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1년이 성장할 수가 있죠. 또 오늘 하루만은 내가 이틀은 모르겠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 중에서 가장 제대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돼야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가운데서 가장 시간을 갖다가 알뜰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기 불평도, 연민도, 스트레스 해소도,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잡담으로 보내는 그 시간도, 그리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멍하고 보내는 시간도 사실은 여러분의 중요한 기회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내딛어야 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듣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늘 여러분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차지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잔소리 들으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또 가치 없게 여김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귀한 일에 힘을 쓰고 집중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